네. 안녕하세요.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D3랑 리액트랑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지금 미미박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좀 아름답고 합리적인 문장들을 적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에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고 또 트랜스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취미로 디제잉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SVG 그리고 D3 그리고 D3랑 리액트를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했는지 그때 생겼던 문제점들과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둘을 바인딩했는지 그리고 해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SVG입니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XML 기반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규격이에요. 지금 패스라고 하는 엘리먼트, 두 번째 줄에 패스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좌상단의 0,0부터 우리가 원하는 곳에 좌표를 찍어가면서 되게 유연한 그래픽을 재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런 선언적인, 물론 프로시저럴하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선언적인 성질 때문에 지금 SVG는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규격이에요. 다른 드로잉 API들이랑 조금 비교해 보면 우선 SVG의 특징은 div, span, p처럼 그냥 돔의 엘리먼트로 안착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다루기가 쉽습니다. 이벤트 핸들러 그냥 그대로 달릴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GL 베이스인 캔버스보다는 다소 느리고요. 근데 벡터라서 확대해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그려보고자 라이브러리를 찾아봤는데 몇 가지 강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차트.js, 캔버스 기반이고 다루기도 되게 쉬웠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서 확장이나 수정하기에는 조금 용이하지 않았어요. C3는 D3 래퍼인데 더 추상화해서 사용하기 쉽도록 만든 편은 좋았지만 제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좀 투영시키는 데는 확장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리차트.js 되게 좋은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마침 저는 리액트 웹앱을 건설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D3 코드는 거의 못 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3가 있었는데요. SVG를 지원을 하고 또 돔 레벨에서 다소 낮은 레벨에서 돔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였습니다. 부가로 되게 큰 커뮤니티 베이스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D3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D3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랬지만 처음에는 차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차트 라이브러리이지 않습니다. 보다 데이터랑 돔이랑 바인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기능으로 선택, 그리고 뭐 프로퍼티 바인딩하는 거, 트랜지션하는 거 이런 주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차트뿐 아니라 지도나 되게 불특정 도형들에도 종종 쓰여요. 이게 D3로 만드는 어떤 객체들인데 보시면 차트도 있지만 뭐 지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뭐 논문에 나올 법한 다이어그램들 이런 것들 전부 D3로 제작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D3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뭐 회사나 아니면 과학적인 이유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고 싶은데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다. 본인만의 피처를 넣어서 그러면 D3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리액트나 앵귤러 같은 그 제3 프레임워크에 기대지 않는 기술이고요. 되게 좋았던 건데 지금 샘플이나 QA가 굉장히 많아요. 벌써 버전이 정식 릴리즈가 버전 5입니다. 네, 오래된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뭐 과거에 jQuery 같은 돔 조작을 해보셨다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D3를 선택을 하게 됐고 제작하고 있는 리액트 웹앱에 D3를 정의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D3랑 리액트랑 바인딩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리액트는 아시다시피 내부에서 버추얼 돔으로 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3의 라이브러리가 리액트가 형성하고 있는 버추얼 돔을 제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리액트 철학에 사실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D3도 나름의 이제 돔을 생성하고 돔 조작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일단 리액트랑 컨플릭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SVG 기반의 D3 객체를 리액트 트리 안에 그냥 몽땅 삽입을 하려고 했더니 퍼포먼스가 좀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SVG 노드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자주 변하는데 그게 이제 리액트에서 상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추적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도 했고 또 조금씩 실험을 해서 두 가지 제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리액트가 전부 다 관할하게 만드는 거예요.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리액트 컴포넌트가 SVG를 렌더를 하는데 내부에서 지금 패스라고 하는 또 다른 컴포넌트를 쉴드론으로 삽입을 해놨습니다. 패스를 열어보면 make 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사실상 계산만 하는 거예요. 수학만 합니다. 매스만. 그리고 랜덤 메소드에 있는 패스라고 하는 엘레먼트에 dprob의 make line의 결과가 꽂히는 거죠. 예. 그러면 D에 우리가 원하는 좌표들이 꽂힙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는 D3가 정말 말 그대로 수학적인 계산만 한 경우이고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이라고 하면 온클릭으로 그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붙이고 떼는데 되게 용이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리액트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돔을 조작하고 SVG 생성하고 패스도 생성을 합니다. 전부 리액트 돔 트리에 껴가는 구조이고요. D3는 오직 수학만 하고 패스 계산만 한다. 네,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식은 리액트랑 D3가 각각의 왕국을 관할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의 차트 컴포넌트는 빈 div만 렌더해요. 빈 div만 렌더하고 마운트가 되면 D3에게 그 div의 레퍼런스를 적절하게 전달을 해서 div 하위부터는 D3가 SVG 노드, 패스 노드 등을 붙이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네. 이 방식은 이제 도표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리액트는 리액트대로 동작을 하고 div까지만 렌더를 하는데 D3가 수학 계산 그리고 돔 조작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D3 측으로 리액트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콜백들, 이벤트 핸들러를 전달할 수 있고 D3는 그 이벤트 핸들러를 받아서 적절한 곳에 삽입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리액트가 모두 관할하는 구조는 데이터 플로우가 우선 되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여기서 자연스럽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리액트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네.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흐르는데 두 객체가 그러니까 두 라이브러리가 각각을 관할하게 하면 데이터 플로우가 조금은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는 리액트가 모두 관할하는 경우에 다소 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전자의 경우는 D3 코드랑 리액트 코드가 굉장히 붙게 돼요. 네. 바인딩이 심해지고 그게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리액트가 아닌 뭐 그냥 바닐라 JS나 앵귤러에서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코드 재사용이 쉽지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디커플 하기가 뭐 디커플 할 바에 사실 새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D3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모르게 됩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리액트는 리액트의 영역을, D3는 D3의 영역을 공유하게 하고 한 웹앱에서 만나게 하자라는 전략을 택했고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D3 코드를 순수하게 유지시킬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D3 초심자 그리고 사실 몇 번 접해보신 분이라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에러가 났는데 디버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리액트의 상태 관리 로직이랑 함께 들어가 있다. 그러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디버깅하기 쉬웠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 또 리액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는 넣지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D3의 경우에는 샘플이 웹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네, 보일러플레이트나 튜토리얼 많은데 그 코드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네, 그 코드를 적절한 곳에 써서 리액트랑 연동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결정을 했으니까 조금 추상화를 해봤어요. 아까 전에 차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차트 컴포넌트에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에 D3 로직이 있었는데 그것을 D3 차트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다 묶어놨습니다. 네, 여기 캡슐화를 다 해놨고요. 보시면 스태틱 메소드인 with data와 같은 메소드로 D3 차트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인스턴스화를 합니다. 네, 이렇게 추상화를 해봤고요. 앞으로 이 추상화된 대상의 이름을 D3 차트라고 발표해서 칭할게요. 지금까지 그러면 조금 만들어본 D3 차트의 모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모양까지 나왔어요. 심플한 라인 차트인데 뭐 엑시스가 있고 틱들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메타 정보까지 렌더를 해놨습니다. 이 발표가 D3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발표는 아니므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설명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우선 리액트에서 D3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칠드런에게 프롭을 전달하는 것처럼요. 리액트가 D3에 전달할 만한 데이터 중에는 뭐 대표적으로 펑션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핸들러가 그 예인데요. 이 콜백들이 이제 D3에서 벌어지는 어떤 액션들을 듣고 싶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D3에 삽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더 이상 D3를 리액트 돔에서 그리지 않고 그냥 객체화해서 그가 렌더하도록 했으므로 그 객체화한 인스턴스에 핸들러를 던진 거예요. 보시면 핸들 마우스 무브라고 하는 이 이벤트 핸들러가 D3의 인스턴스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D3에서 내부에서는 받은 이벤트 핸들러를 적절한 곳에서 호출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두 개 외부에서 펑션을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D3 코드 내부에서 외부에서 받은 펑션 콜을 계속 정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벤트 핸들러 종류가 많아질 수 있는데 N개 있을 수 있는데 그 N개의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펑션 콜이 D3 영역 내에서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떼고 싶었어요. 어떻게 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벤트는 리액트의 그 신테릭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D3가 제작한 커스텀 오브젝트입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벤트를 콜하는 부분 그리고 이벤트를 정의하는 부분 모두 D3 영역 밖에 위치하게 됐어요.
보시면 D3 내부에서는 이벤트를 subscribe하는 대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on 혹은 emit과 같은 메소드를 정의를 했고요. 내부에서 subscribers queue를 운영을 하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냥 emit만 해주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고, 외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듣냐면 이게 신테릭 이벤트고요. 굉장히 단순한 객체이죠. 외부에서 리액트가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인스턴스로 만들어 놓은 D3 차트에 체이닝을 통해서 on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이벤트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외부에서 삽입도 하고 외부에 정의도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만들고 있던 D3 차트에 툴팁을 하나 더 해봤어요. 네. 네, 툴팁을 더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D3 내부에서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그 마우스 이벤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밖으로 쏴준 거예요. 신테릭 이벤트를 통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툴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좋은 점이 결국에 D3 코드를 외부 코드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도표랑 다른 것은 신테릭 이벤트가 나가죠. 이벤트 핸들러가 신테릭 이벤트를 가져갑니다. 근데 조금 다른 고민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반대로 D3가 리액트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왜 고민이었냐면, 현재 리액트는 div까지 렌더를 한 상태예요. 하위에 뭐가 있는지 사실 아예 없다고 판단하고 있죠. 블랙박스인 상태이고, 뭔가 어떤 수를 통해서 외부에서 발생한 클릭 혹은 마우스 스크롤을 D3, 그러니까 SVG 노드 내부로 전달을 했어야만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액션 트리거를 밖으로 빼는 거예요. 보시면 7번째 줄에 디스패치, D3 차트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멤버, 그러니까 프롭으로서 디스패치라고 하는 펑션을 밖으로 노출을 합니다. 외부에서 이 디스패치 콜을 때리면 D3가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고 이것을 스파이 메소드라고 제가 이름을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리액트 컴포넌트의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조상, 아버지 컴포넌트가 이 디스패치를 알아야지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패치를 캡처하는 메소드를 프롭으로서 전달을 한 거예요. 보시면 4번째 줄에 캡처 디스패치라고 있는데요. 캡처 디스패치라는 메소드를 어떤 부모가 정의를 해서 인자로서 디스패치를 받고 받은 디스패치를 본인의 멤버 변수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패런트에서 지금 차트에 캡처 디스패치를 전달하면 차트가 어느 순간 마운트가 되고, 마운트가 돼서 D3에게 랜덤 명령을 다 한 다음에 후반부에 디스패치를 부모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지금 차일드가 그린 SVG 노드에 디스패치라고 하는 함수를 갖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훔쳤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원웨이로 데이터가 흐르는 리액트의 그 철학, 부모로부터 프롭스로서 데이터가 차일드에 전달되는 그 구조를 사실은 역하는 그런 설계를 한 거예요. 보시면 기존처럼 데이터가 흐르고요. 죄송합니다. 좌측에 보시면 기존처럼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데이터가 흐르는데, 이것 외에도 SVG가 디스패치라고 하는 함수를 외부에 노출을 해서 외부에서 이 SVG를 클릭을 할 수 있게끔, 클릭을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투웨이 바인딩이 아니냐, 투웨이 데이터 바인딩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 탄생을 한 게 D차트 JS인데요. D차트는 지금 발표에서 다뤘던 그 추상체, 네. 추상체를 라이브러리화 한 겁니다. 예, 컨피규어할 수 있고 뭐 빌트인 타입들 제공하고, 그리고 네, 지금 뭐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인데 GitHub에 리포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궁금하시면 참고 자료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D3를 웹 어플리케이션에 그 삽입을 하면서 제가 고려했던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렌더 펑션의 분리였습니다. 네. 렌더 펑션이 D3 차트가 여러 개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렌더 펑션 또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렌더 펑션이 분리되는 이런 설계를 했는데, 이게 특히나 가능했던 이유가 리액트로부터 분리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이나 차트를 렌더하려면 당연히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D차트 JS의 경우에는 스타일 삽입도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급적 3자 요인을 줄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몇 가지 도형들을 만들어 봤는데, 네, 뭐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파이 차트도 있고, 뭐 바 차트도 만들어봤고, 라인 차트도 만들어봤고, 전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데이터 바인딩 다 돼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네, 리액트랑 D3가 모두 돔 조작을 하는데 함께 워킹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 가급적이면은 D3 코드와 리액트 코드를 분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리액트의 중심 생각인 한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흐르는 것, 이것이 항상 모든 경우를 가능케 해주지 않는다는 게 또 느낀 바 있고요. 그리고 뭐 공감하시겠지만 앱이나 라이브러리나 스케일이 조금 되는 이제 제작을 하게 되시면 스태틱 타이핑이 필요하다는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빨리 제작한다고 완전 퓨어 JS로 작업을 했었는데 나중 되니까 어떤 타입인지 몰라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네.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시간이 좀 되면은 제가 핸즈온 코딩으로 조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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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차트를 그릴 수 있는데 코드를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혹시? 네. 네, 그냥 일반적인 리액트 컴포넌트입니다. 네, 물론 다른 지금 로직들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여기 렌더에 보시면 D차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렌더하게 돼 있고, D차트는 내부에서 심플하게 div, div를 렌더를 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거나 프롭들이 업데이트 될 때, 이때 D차트, 그러니까 그 추상체를 인스턴스화를 하는데, 인스턴스화 할 때 어떤 차트 타입도 던지고 레퍼런스도 던지고 그리고 데이터도 던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on으로 외부에서 이벤트를 듣고자 했는데, 내부를 보시면 내부에서 on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벤트 타입과 핸들러. 그래서 특정 이벤트 타입의 핸들러들이 배열 안에 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 타입에 해당하는 이벤트 핸들러들이 전부 그 방송을 듣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마우스 무브라고 하는 이벤트 타입에 대해서 핸들러를 등록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이 D3 차트 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핸들 마우스 무브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불립니다. 핸들 마우스 무브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는 이런 핸들러인데요. 지금 로컬 스테이트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갱신함으로써 툴팁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그 데이터를 전달하고 툴팁이 그려지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날아온 신테릭 이벤트는 이렇게 그냥 평이한 자바스크립트 객체이고 어떤 데이터가 날아왔는지 또 그 마우스 이벤트의 어떤 메타 정보들이 어떤지를 이벤트에 함께 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핸들러를 내부로 삽입하는 첫 번째 숙제를 풀었었고요. 반대로 지금 SVG 노드 밖에 있는 SVG랑 관계없는 리액트가 관리하고 있던 노드를 클릭했을 때 이 이벤트를 어떻게 SVG에 전달하는가는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보시면 디스패치를 캡처합니다. 디스패치를 캡처하도록 했고 그 캡처의 대상이 되는 디스패치는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여기서 참조해 왔어요. 그래서 이 캡처 디스패치라고 하는 메소드가 부모에 정의가 돼 있고 얘는 마운트가 되면은 언젠가 한번 불립니다. 보시면 마운트가 되고 캡처 디스패치가 불렸고 그 대상이 되는 디스패치 함수가 등록이 됐어요. 이러면 외부에서 어떤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캡처한 D3의 디스패치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호출하면 SVG로 전달이 됐죠. 이렇게 두 방향으로 바인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은 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일단 재밌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다른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벤트를 전달해 줄 때 디스패치를 사용했잖아요. 왜 emit이라는 이름과 아니면 그 아래쪽에서 이제 함수 형태가 약간 다르잖아요. emit과 디스패치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름과 형태를 왜 다르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리덕스를 참고해가지고 리덕스 자바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본 적도 있었는데 액션이 사실 평이한 제이슨 오브젝트잖아요. 제이슨이잖아요. 근데 액션의 흐름을 리덕스에서도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냐면 우선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덕스 스토어에 전달되는 흐름이 있고 거기서 여과기인 리듀서를 전부 거쳐서 많은 경우 외부에서 맵 스테이트 프롭스 같은 커넥트를 통해서 전달한 함수에 방출하죠. 네, 여과 거치고 방출하는 그 흐름을 저는 에밋이라고 했어요. 지금 리덕스에서 이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스패치라고 하는 흐름이랑 에밋이라고 하는 흐름은 일단 구분은 하기는 해야 돼서 둘로 나눴고요. 그래서 네, 뭐 장명을 왜 하필 에밋으로 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방출하는 느낌이니까 에밋이고요. 네, 디스패치는 그냥 디스패치를 썼습니다. 네. 아무튼 구분되는 흐름입니다. 네, 같은 기능 아니에요.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있나요? 네, 여기 질문하시면 이제 다크나이트 우산을 증정해 드립니다. 네. 여기 있고요. 저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없으시면 네, 이 멋진 우산이 방금 질문해 주신 분에게 수여가 됩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한 번 더 수고해 주신 발표자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산 축하드립니다.